이 동영상은 뇌과학을 접목한 프레젠테이션 강의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 강의는 프레젠테이션과 직결된 뇌 기능의 소개입니다. 또한 본 영상 강의는 40회 연속으로 프레젠테이션의 모든 것을 연재합니다. 본 강의 시리즈를 통해 성공하는 프레젠테이션 방법의 유능한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뇌를 실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 교수 질 테일러 박사는 TED에서 뇌의 실물인 좌뇌와 우뇌를 보여주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영어로 설명하는 내용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실물인 뇌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In a woman's body. If you've ever seen a human brain, it's obvious that the two hemispheres are completely separate from one another. And I have brought for you a real human brain. Thank you. So this is a real human brain. This is the front of the brain, the back of the brain with the spinal cord hanging down. And this is how it would be positioned inside of my head. And when you look at the brain, it's obvious that the two cerebral cortices are completely separate from one another. For those of you who understand computers, our right hemisphere functions like a parallel processor, while our left hemisphere functions like a serial processor. The two hemispheres d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through the corpus callosum, which is made up of some 300 million axonal fibers. But other than that, the two hemispheres are completely separate. Because they process information differently, each of our hemispheres think about different things, they care about different things, and dare I say, they have very different personalities. Excuse me. Thank you. 이 슬라이드에서는 좌뇌와 우뇌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좌뇌와 우뇌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좌뇌와 우뇌 사이에는 뇌량이 있어가지고 마치 하나의 뇌처럼 소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뇌량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다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좌뇌와 우뇌의 구체적인 역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좌뇌는 반대편 우측으로 입력된 정보를 처리해서 몸 전체를 조절하는 것이고, 우뇌도 반대편 좌측으로 입력된 정보를 처리해서 몸 전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좌뇌와 우뇌는 동시에 작동을 합니다. 왜냐고요? 이는 둘 사이에 뇌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둘 사이에 다리가 있기 때문이죠. 시청 중은 발표자의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시청할 때 시청 중의 좌뇌는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된 콘텐츠를 해석하고, 시청 중의 우뇌는 발표자의 발표 방법 등을 주시하게 됩니다. 또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는 좌뇌는 문제를 작은 단위로 잘게 나눠서 풀고, 우뇌는 문제를 큰 그림으로 보고 푸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내용과 방법은 좌뇌와 우뇌의 역할을 고려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내용과 방법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시청 중의 좌뇌와 우뇌 동시 자극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면은 뒤통수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좌뇌와 우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좌뇌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며 또 사실, 즉 팩트와 데이터를 처리하고,
우뇌는 감성적 사고를 담당합니다. 또 감성과 창의성을 처리하는 것이지요. 시청 중은 좌뇌로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듣지만 우뇌로는 발표자의 표정, 자세, 행동 등을 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자의 음성, 바디랭귀지, 열정, 진정성 등을 동시에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팩트 중심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만으로는 좌뇌를 자극하는 지적인 방법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좌뇌와 우뇌의 동시 자극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자는 내용에 맞는 표정, 자세, 동선 등을 기획 단계에서 자세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발표자는 말하기, 바디랭귀지 등을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에 부합되도록 기획 단계에서 실행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프레젠테이션 발표자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또 이분은 탐 피터스라고 미국의 경영학 학회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열정적인 프레젠테이션의 발표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동영상이 40회까지 연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기억 처리와 감정 처리의 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업 기억을 처리하는 해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마는 측두엽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물 영상이고요. 해마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실제로 바닷속에 있는 해마하고 모습이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해마는 뇌의 거의 모든 부분과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새 정보를 부호화시키는 일이며 인코딩이죠. 두 번째는 학습, 러닝이며 세 번째는 기억의 저장, 네 번째는 회상 또는 인출입니다. 해마는 새로 입력된 정보와 다른 뇌 영역에 저장된 정보들을 인출 또는 결합하여 하나의 스토리로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해마는 또 작업기억의 정보를 장기기억방으로 옮기는 역할을 수행하며 뇌에 들어온 정보를 유지할 것인지 또는 폐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해마는 감각 정보를 처리해서 임시로 저장한 뒤에 측두엽에 쌓아놓고 필요할 때 다시 해마로 불러들여 뇌의 각 부분에 분산 저장하고 서로 연결시켜서 장기 기억을 만들어 측두엽, 후두엽, 두전엽에 분산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정보도 저장된 다른 지식과 연결되지 못하면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PT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기획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준비 과정에서 설명 내용을 가능하면 그림 등의 시각 정보를 동반한 사례를 곁들여 설명함으로써 저장된 다른 지식과 연결시켜 확실한 기억이 될 수 있게 하여 정보의 폐기를 방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도체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마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며 모양은 마치 아몬드처럼 생겼고 측두엽과 해마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귀 바로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편도체의 역할은 뇌의 정서적인 행동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편도체는 오감을 통해 입력된 정보들은
1차적으로 편도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의 습득, 저장, 해상, 소멸을 관장합니다. 특히 편도체는 공포 반응을 전두엽 등 다른 부분에 긴급한 정보로 전달하여 응징할 것인지 또는 회피할 것인지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원시시대의 생존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편도체는 공포나 나쁜 기억은 오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비하자는 것이지요. 내가 공포 또는 나쁜 기억을 오래 기억하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편도체에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감을 통해 흥분 정보가 입력되면 도파민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도파민은 뇌신경세포의 흥분을 전달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기분 좋게 하는 물질입니다. 이는 동기 유발과 집중력 유지 등에 영향을 줍니다. 전두엽과 편도체와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두엽과 편도체는 서로 밀고 당기는 관계, 즉 밀당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밀당 관계라 하면 편도체가 분노나 공포, 슬픔 등으로 활성화되면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고, 반면에 전두엽이 강력하게 활성화되면 편도체는 차분하게 억제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화나거나 슬프면 제대로 판단 못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두엽은 긍정적인 정서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또 편도체는 부정적인 정서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것이지요. 인간의 대부분의 행동은 전두엽과 편도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두엽과 편도체의 관계를 프레젠테이션에 응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자가 시청중을 기분 나쁘게 하면 시청중은 프레젠테이션을 외면하게 됩니다. 시청중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모욕적인 말이나 표현, 예를 들어서 이것도 몰라? 이 정도는 알아야지요? 라고 하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시청중은 기분 나쁘거나 자존심이 상하면 화가 나서 참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편도체는 감정이 치솟아 활성화되면 이성의 전두엽이 작동되지 않아서 뇌 전체가 이성을 잃기 때문이죠. 발표자는 밝고 명랑한 표정과 말투로 시작을 해서 시청중을 대하면 인사는 물론이고 설명도 예의를 갖춰야 되고, 프레젠테이션 내내 친절하고 자상하게 설명해야 시청중의 편도체가 기분이 좋아서 활성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뇌의 감정적인 정보에 민감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는 감정적인 정보에 쉽게 자동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극에 대한 즉각 반응으로 지적 능력과는 반대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뱀을 보면 즉시 몸이 움츠려들고 소름이 돋는 것입니다. 뇌는 감정적인 일에 더 초점을 맞추도록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감정은 의식적으로 약간의 통제는 가능하지만 대부분 자동으로 발생된다는 것이죠. 뇌는 사실 정보보다 감정적인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편도체는 화난 표정과 목소리에 즉각 반응한다고 합니다. 또한 감정에 대한 편도체의 반응은 의식적인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볼펜 사진을 보면 편도체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지만
총을 겨누고 있는 사진을 보면 편도체는 아주 강력하게 흥분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 프레젠테이션 강의 시리즈 세 번째 강의로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기억의 이해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